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문자어휘 파트의 한자 읽기 유형,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한자들 볼 건데요. 뭐냐면 훈독으로 사용하는 명사들입니다. 한자에는 음독과 훈독이 있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한자가 있어요. 요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리, 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리가 훈독이고요. 음이 뭐예요? 음독입니다. 우리 소리, 이렇게 한자 하나를 두고 훈독과 음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본어에도 훈독과 음독이 존재를 하죠. 훈독으로 읽으면 이거는 오또가 되고요. 음독으로 읽으면 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훈독으로 읽는 단어들을 우리가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 겉표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 여러분 겉이라고 하는 게 훈독이고 표라고 하는 게 음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요거를 훈독으로 읽으면 오모테가 되는 거예요. 오모테라고 하면 어떠한 것의 앞면, 겉을 말하는 단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효라고 음독으로 읽으면 주로 요 효가 하나로 사용되기보다는 여기에 다른 한자가 포함이 되어서 음독 명사를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효우겐이라고 하면 표현이라고 하는 음독 명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훈독은 주로 하나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음독은 주로 다른 한자와 합쳐져서 명사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외워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어입니다. 키떼라는 게 있어요. 우표를 뜻하는 한자예요. 우리 키르라고 하는 거는 동사입니다. 자르다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손수자를 써서 얘를 훈독으로 읽으면 태가 돼요. 태가 뭐죠, 여러분? 손이에요, 손. 키루랑 태를 합쳐서 우표라는 한자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루를 빼고 작은 쯔를 붙여서 키떼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표는 키떼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생긴 한자고 시나모노라고 읽어서 물품, 물건 또는 상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죠. 요거를 시나라고 읽는 게 훈독이고 힝이라고 읽는 게 음독이에요. 여기서는 뭘로 읽었어요? 훈독으로 읽었죠. 물건 물자는요. 모노라고 읽는 게 훈독이죠. 요거는 시나모노 훈독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밑줄에 이렇게 한자가 있고 자 1번 시나모노이냐 아니면 이렇게 음독으로 읽어서 힝 부츠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한자를 힝이라고도 읽고 부츠라고 읽는 것도 알아서 아 이거 힝부츠일까라고 해서 2번을 고르면 땡 틀리게 되는 거죠. 얘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나모노라고 하는 게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나타내는 한자이고 요거 타테모노라고 읽게 됩니다. 요 건자, 세울 건자인데요. 동사로 읽으면 타테르라는 훈독을 가지게 돼요. 짓다, 세우다가 되는 거죠. 물건 물자는 아까도 나왔었죠? 모노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타테루의 루를 빼고 타테모노라고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울 건자 캔이라고 읽는 걸 안다 라고 해서 얘를 캔부츠라고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훈독으로 읽는 단어들은 통째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하나하나 한자를 외우지 말고 꼭 통째로 단어로 외워달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단어,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자, 니모츠라고 하는 거고 짐이나 화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짐이라고 할 때 요 한자 니모츠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모노, 훈독으로 읽지 않고 뭘로 읽었어요? 음독으로 읽어서 모츠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훈독과 음독이 섞여져 있는 니모츠, 짐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당이라고 써있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나 값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값치자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훈독으로 읽으면 네가 됩니다. 아타이라는 훈독도 있지만 가격을 나타낼 때는 네라고 읽어줄 거예요. 다음으로 층계 단자는 우리랑 똑같아요. 음독이 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당이라고 해서 요거 뭐예요? 음독과 훈독이 섞여져 있는 명사가 되겠네요. 네당이라고 하는 게 가격, 값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단어가 나와 있고요. 료가에라고 읽어요. 자, 요거 우리나라 음독으로 읽어보면 양채? 말이 되나요?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나타내는 양자이고요. 요거는 바꾸다, 교체하다 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돈을 바꾸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환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료가에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면 환전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도 길거리,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을 가면요. 요 료가에라고 한자로 써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둘 양자는 료라고 읽고요. 얘는 원래 카에르라는 동사예요. 바꾸다, 교체하다인데 명사로 사용할 때 루를 빼주고요. 그리고 앞에 단어가 나오고 뒤에 단어에 탁은 붙어서 료가에 요렇게 읽게 된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료가에라고 하는 게 환전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 한 개짜리 훈독 명사들도 가끔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는요, 거품을 나타내는 아와가 되겠습니다. 아와. 또 볼까요? 자, 요거는요, 이케라고 읽어서 연못을 나타냅니다. 연못이고요. 자, 요거는 에다라고 읽는 나무 가지를 나타내는 단어. 자, 여기 나무 목자가 있고 여기 뭔가 가지가 달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외워줄 수가 있겠죠. 에다가 되겠습니다. 킬이 어렵게 생겼지만 여러분 지금 위에 비를 나타내는 비우자 그 밑에 뭔가 어렵게 달려있는 게 비 밑에 뭔가 뿌옇다 안개를 나타내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아메, 자 비라는 단어랑 같이 또 나오고요. 비 밑에 있는 요 한자가 달려있으면 유키, 요거 뭐예요? 요거는 눈이 되겠죠. 자, 비 밑에 몽글몽글 뭔가 달려있는 요 단어는 쿠모, 뭐예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단어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네 개가 쌍으로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리, 아메, 유키, 쿠모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코리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얼음이라는 단어죠. 얼음이고요. 여러분 이 코리랑 또 같이 봐야 하는 단어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물 숫자를 써서 미즈, 물이에요. 여기에 점 하나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얼음이 되고 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물 숫자에 이번엔 옆이 아니라 위에 점이 찍히면 요거는 길 영자이거든요. 자, 요거는요.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영원하다 라는 뜻의 한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 N, 영원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고 자, 요거 코리이냐 미즈이냐 요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줘야 하는 애들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섬도자 보도록 할게요. 시마라고 하는 게 섬이에요. 섬은 시마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나는 모래예요. 여러분이 모래 사자를 외울 때는요. 자, 이게 뭐예요? 돌석자이죠. 돌이 조그맣게 갈린 게 모래다 라고 외워주시면 또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외울 때에는 연상을 해서 외우면 쉽게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미, 파도가 되겠습니다. 파도는 나미라고 하고요. 자, 정원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원은 요 마당 정자를 써서 니와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얘를 음독으로 읽으면 테이인데요. 우리 가정이라고 할 때 정자를 이 정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집가자에 이 정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요렇게 쓰면 어떻게 읽어요? 가테라는 음독 명사가 됩니다. 훈독으로 읽으면 니와 뜻이 뭐라고요? 마당, 정원이 되고
음독으로 읽으면 카테라고 해서 가정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족을 나타내는 훈독 명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모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을 이모토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니나 누나를 나타내는 단어도 함께 볼까요? 언니나 누나는 요렇게 쓰고 아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언니, 누나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동생을 나타내는 이 한자를 써서 요게 한꺼번에가 되면 자매라고 해서 시마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마이는 자매, 음독으로 읽은 거죠. 자, 오또라고 했어요. 지압이 부자를 썼기 때문에 남편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오또라고 하는 게 훈독 명사예요. 자, 그런데 요거의 음독 부분이 더 중요해요. 후라고 짧게 단음으로 읽기도 하고 후라고 길게 장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언제 장음으로 읽냐면 부부라고 할 때에는 후후라고 해서 길게 읽어줘요. 그런데 자, 지압이 부자에 아내 첫자를 써서 남편과 아내, 결국 요것도 부부라는 단어이거든요. 이때는 후라고 짧게 읽었네요. 후사이가 됩니다. 부부 앞에 있는 한자를 쓰면 후후가 되고요. 뒤에 있는 한자를 쓰면 후사이 짧게 읽었고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남편을 뜻하는 오또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가서 오또오또 보도록 할게요. 오또오또는 남동생이라는 한자이고요. 자, 남동생이라는 한자 오또오또라고 읽고요. 또는 음독으로 읽으면 테이떼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럼 형이나 오빠를 나타낼 때는 우리 뭐라고 읽을까요? 형이나 오빠를 나타낼 때는 요 한자 쓰고 아니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아니가 되고 여기에다가 아우 제자를 써서 형제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요. 쿄우 나이라고 해서 테이도 아니고 네도 아니고 나이라고 읽어줍니다. 형제는 쿄우다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모를 뜻하는 한자 오야입니다. 오야라고도 하고요. 조금 격식을 갖춰서 표현을 하면 여기에다가 둘 양자 양친이라고 써서 료신이라고 합니다. 료신도 부모님이고 오야도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내 쯔마가 됩니다. 쯔마는 아내. 아까 전에 부부라고 할 때 지압이 부자에다가 요 한자 써가지고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후사이라고도 읽는다고 했죠. 함께 기억할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고는 손자예요. 손자를 마고라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도 체크해 주세요. 무스코라고 읽고요. 얘는요. 무스 좀 특별하게 읽는 애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 자자를 훈독으로 읽으면 꼬가 되어서 무스코가 아들이고요. 딸은 뭐라고 할까요? 딸은 무스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파랑색 아오라고 해서 아오 요게 파랑이 되고요. 다음으로 아카라고 하는 게 빨강이에요. 빨강은 아카가 되겠죠. 우리 노란색은요. 기로라고 해서 뒤에 색깔을 나타내는 한자를 붙여줍니다. 키이로예요. 키이로. 검정색은 쿠로라고 하면 되고요. 흰색, 하얀색은 시로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초록색은 미도리가 됩니다. 미도리가 초록색. 우리 신체 부위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얼굴은 카오라고 합니다. 카오라고 하는 게 얼굴이고요. 자, 어깨를 나타내는 한자는 카타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허리는 뭐라고 할까요? 허리는 코시가 됩니다. 코시. 관용구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동사 중에 카케르라는 게 있어요. 카케르의 뜻이 뭐냐면 걸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허리를 걸치다 라는 표현으로 코시오 카케르라고 사용을 해줍니다. 코시오 카케르라는 게 앉다, 스와르랑 같은 뜻이구나. 관용구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세나까라고 하면 등을 나타냅니다. 이 세 자체가 등이나 또는 키를 나타내는데 키의 중간, 등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요 지금 한 단어들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실력 다지기에 10번 단어 보도록 할까요? 요 한자 기억하시나요? 돌석자, 돌을 작게 만든 거 무슨 뜻이었죠? 모래였습니다. 1번에 있는 옷가는 언덕이고요. 자, 2번에 스나 요게 모래였죠. 3번에 사가라고 하면 요거는 비탈길이 되고요. 4번에 이와는 바위가 되어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2번 스나 요게 모래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15번 요 한자 자 요거는 얼굴이었습니다. 선택지 1번 우대는 팔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2번에 카오 요게 얼굴이에요. 3번 아시는 발이 되고요. 4번에 가다 어깨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요렇게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진짜 한자 읽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실전 테스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몬다이치 밑줄の言葉の読み方として最も良いものを 1,2,3,4 から1つ選びなさい. 밑줄 단어의 읽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 하나 뭐였죠? 이 문장을 다 읽고 풀어요? 읽지 않고 풀어요? 문장을 읽지 않고 한자 밑줄 부분만 읽고 풀기로 했어요. 1번 문제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자 뭐죠 여러분? 성장이고요. 이룰 성자에 길장자를 써서 세이조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세라고 길게 읽어주니까 단음으로 읽으면 안 되고 초라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쓰면 안 되고 비슷한 애들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우리가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코도모노, 자, 코도모가 뭐죠? 어린이, 아이들을 말을 하고요. 세조 성장, 하야이는 빠르다. 그래서 어린이의 성장은 빠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2번부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일단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다 푼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실전 테스트 1번 부분 2번부터 쭉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요 한자를 봐야 하는 거죠. 요거 권할 권자를 쓰고 요렇게 동사로 사용을 하면 스스메르 권하다, 추천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메루 몇 번에 있어요? 4번 스스메떼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일본의 미토메떼, 미토메르라는 건 인정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2번의 호메떼, 호메르는 칭찬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3번의 아츠메떼, 아츠메르는 모으다, 수집하다 예요. 아츠메루랑 또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츠메루가 아니라 아츠마루라는 애도 있죠. 얘는 뭐예요? 모으다가 아니라 모이다예요. 모이다. 무엇을 모으다. 누구누구가 이가 모이다. 요 차이를 구분해 주세요. 자, 해석해 볼 건데요. 토모다치는 친구, 스스메테 크레타라고 했는데 때 크레르는 나에게 뭐예요? 뭐뭐해 주다 이죠? 뭐뭐해 주다예요. 홍은 책. 자, 요문은 읽다가 되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추천해준 책을 이온다, 읽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밑줄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밑줄 어떤 한자냐면 절약이라는 한자예요. 마디절에 맺을 약자를 써서 세츠야쿠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세츠야쿠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으니까 1번에 세츠야쿠. 자, 작은 쯔가 아니고 타금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해석해 볼 거예요. 아따라시는 새롭다. 크루마는 뭐죠? 자동차가 돼요. 호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싶다, 원하다가 되고요. 노대는 뭐뭐여서 뭐뭐이기 때문에 비슷한 애로는 나니나니 까라라는 애도 있습니다. 세츠야크 시대 절약해서
오카네는 뭐죠? 돈이고요. 우리 타메루는 모으다예요. 저축하다, 모으다. 오카네오 타메루는 돈을 모으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가 가지고 싶어서 아따라시 크르마가 호시노데節約して 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오카네오 타메테이르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에 있는 밑줄, 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 동사네요. 자, 동사 넘어질 도자를 써서 다오레르라고 하면 넘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다오레마시다가 답이 되겠죠. 1번 보도록 할게요. 나가레마시다라고 하면 나가레르, 흐르다, 물이 흐르는 걸 나타내고요. 2번 오레마시다라고 했는데 오레르는 부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부러지다. 4번에 유레마시다, 유레르는 흔들리다 예요. 흔들리다. 요렇게 동사들은 나올 때마다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석해 볼 거예요. 즈요이는 강하다, 세다이고요. 우리 카제가 뭐예요? 카제는 바람입니다. 후쿠는 불다예요. 카제가 후쿠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불다가 되겠죠. 키가, 나무가 다오레마시다, 쓰러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즈요이 카제가 흐일 때 키가 다오레마시다가 되겠죠.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줄에 있는 단어 볼 거예요. 자, 요거 뭐냐면 산보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요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산책이에요, 산책. 그런데 이 걸음 보자, 음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를 쓸 거예요. 호라는 애 앞에 음이라는 발음이 오면 호에 뭐가 붙는다? 반타금이 붙는다. 그래서 얘는 산보라고 읽게 됩니다. 산책은 산보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볼 거예요. 니치요비는 일요일이고 엄마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하하라고 읽죠. 엄마. 코에는 공원. 산보는 산책. 그러니까 니치요비와 일요일에는 하하또 고행오 엄마와 공원을 산보시마시다. 산책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에 있는 단어를 봐야 되죠. 요거 시각표, 시간표를 말을 해요. 우리 뭐 버스나 기차를 타러 갔을 때 그 붙어있는 시각표, 시간표를 말을 하는 거죠. 떼시자는 읽는 방법, 음독이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 타금이 붙게 읽고요. 이 세 길 각자는 코쿠, 그리고 거표자는 효라고 읽어서 지코크효라고 읽게 됩니다. 지코크효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볼게요. 아소코는 어디죠, 여러분? 저기예요. 나온 김에 지식의 대명사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고고. 거기는 뭐예요? 소고. 조금 더 멀리 가서 저기라고 할 때는 아소코, 고소아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아소코는 저기, 지코크효 시각표, 아리마스는 있습니다가 되고요. 까라는 뭐뭐 여서이죠. 자, 비슷한 애 뭐가 있죠? 노데랑 비슷한 애가 되는 거죠. 미떼미마쇼라고 했는데 우리 보다가 뭐예요? 미루. 지금 미루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봐보다라고 할 때에는 미떼, 미루. 앞에 있는 미루를 태형으로 바꿔서 미루에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미루는 마쇼에 붙여서 봅시다 라는 뉘앙스를 살려준 거죠. 아소코니 저기에 지코크효가 아리마스카라 시간표가 있으니까 미떼미마쇼 봐봅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밑줄에 있는 단어, 자, 요거는 뭐냐면 번역이라는 단어예요. 번역. 홍야크라고 읽어줍니다.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에요. 홍야크. 타금이 들어가지도 않고 야쿠랑 요쿠를 헷갈려서도 안 되는 거죠. 자, 해석해 볼게요. 다이가쿠는 대학이고 소츠교라는 건 졸업입니다. 여러분, 나니나니 타라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면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어떤 뜻도 있냐면 과거 발견 용법이에요. 뭐뭐 했더니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1번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혼야크 번역,
시고또는 일, 업무, 그리고 시다이라고 했는데 동사의 마스형에 타이를 붙여주면 뭐뭐 하고 싶다 희망 표현이 되는 거죠. 나이가쿠오 소츠교 시다라 대학을 졸업하면 홍야쿠노 시고토가 시다이 번역 일을 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한자 요거는 씻을 세자에 씻을 탁자를 써서 세탁이라는 단어이고 센타크라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샤츠 뭐예요? 셔츠. 즈봉은 바지예요. 센타크시다. 빨래했다, 세탁했다. 셔츠와 바지를 세탁했다. 샤츠도 즈봉を 洗濯した.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가 한자를 외울 때 타금, 초금, 장음, 그리고 훈독으로 읽는 거, 음독으로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면서 외워봐야겠구나. 좀 감이 오셨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실력 테스트, 실전 테스트 2, 3, 4 부분을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한자 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고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저와 함께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